방금 전 2021년 10월 8일 뉴욕 코믹콘에서 드래곤볼 슈퍼 히어로에 대한 추가 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우리가 정말 궁금했었던 내용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번 작품 대박날 것 같아요. 이번에 추가로 해금된 드래곤볼 슈퍼 히어로의 내용들이 궁금하시다면 이번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영어에서의 번역이 아니라 1어에서의 번역으로 더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본격 10대로 돌아가는 보는 라디오, 안녕하세요, 이련장수의 우사기입니다. 이번 뉴욕 코믹콘에서 드래곤볼 슈퍼 새로운 극장판에 어떤 정보들이 공개되었나 8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영화 개봉일. 일본에서의 개봉은 2022년 확정이고요. 일본 성우들의 녹음도 이미 끝마친 상태라고 합니다. 북미 쪽은 2022년 개봉을 목표로 하는 것 같기는 하지만 개봉일에 대해서는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아직 영어 더빙은 시작되지도 않았다고 하는 것을 보며 지금 영어로 번역 중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북미 쪽 개봉일을 2022년과 2023년에서 고민하는 것을 보며 아무래도 일본 쪽 개봉은 2022년 가을이나 겨울이 될 것 같고요. 한국 극장 개봉일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일본 시장 다음으로 크게 생각하는 영어권 개봉일도 2022년으로 조정 중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한국 개봉은 2023년 초가 아닐까 예상을 해봅니다. 물론 한국에서 개봉을 한다면 말이죠. 2번, 기존 방식의 2D 애니메이션인가 아니면 풀 3D?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CGI라고 해야 할 것 같아요. 특히 해외에서는 CGI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컴퓨터로 제작된 이미지라는 뜻입니다. 물론 3D로 제작을 해도 2D 애니메이션처럼 보이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다 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하지만요, 기본적으로는 풀 3D의 셀 쉐이딩 애니메이션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장 보여드릴게요. 이런 느낌이에요. 예전에 브로리에서도 중간중간 3D 애니메이션을 넣기도 했었지만 이번에는 빛과 그림자에 그라데이션을 넣었다고 해야 할까요? 흔히 게임에서 볼 수 있는 느낌 같기도 합니다. 또한 이런 배경 같은 것을 보면 따로 그려서 3D 애니메이션에 넣은 것 같거든요. 결국 이런 것 같아요. 작업이 덜 귀찮은 걸로 가겠다. 3번, 새로 공개된 이미지. 많이는 없지만 우선 덴데 키가 커져 성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부르마. 토리야마의 디자인에 감탄했다고 하는데 드래곤 퀘스트 디자인을 하도 해서 그런지 특히 이런 것은 정말 잘 그리는 것 같아요. 또한 부르마는 항상 조금씩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떻게 표현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다고 하지만 결과물은 아주 만족스럽다고 합니다. 다음은 카린. 절묘한 밸런스를 맞추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극장판에서 카린의 움직임도 꽤 등장하게 되는 걸까요? 무엇보다 이번 작품은 모든 캐릭터를 3D로 모델링해야 하기 때문에 모습이나 움직임 이런 거에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대신 다음 작품은 날로 먹겠죠. 이번 작품에 덴데와 카린 등장은 확실해 보이고요. 부르마의 복장을 보면 우주복은 아니고 작업복 같은데 또 뭔가 만든다는 것일까요? 색이나 디자인은 다르지만 미래 부르마가 입고 있던 작업복과 느낌은 비슷해요. 부르마의 죽음을 예언하는 복선만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4번, 레드리본군의 등장. 과학자로 보이는 이 남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다음 그림을 보면 H라고 적혀있는 옷에 RR이라고 적혀있는 컵에 음료수를 마시고 있습니다. RR이 뭘까요? 그렇죠, 레드리본군의 마크입니다. H라고 적혀있는 것을 보고 히어로의 약자인가 싶었거든요. 레드리본군이 부활을 해서 이번에는 좋은 일을 하는 그런 군단이 되는 것일까 생각도 해봤는데 노사와 마사코 씨의 인터뷰에서 레드리본군에 대해서 나쁜 녀석들 용서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을 보며 좋은 녀석들은 아니겠죠. 새로 등장한 울트라맨 같이 생긴 두 캐릭터의 이름도 공개가 되었는데요. 감마 1호와 감마 2호라고 합니다. 잠깐만, 이름을 공개한다며 1호 2호가 뭐야? 이번에 공개된 영상 앞부분을 보시면 방금 전 음료수를 마시던 소년의 왼쪽 부분에 이런 모습의 남자를 볼 수 있는데요. 감마 1호와 2호에게 사악한 모습을 한 손오공, 베지터, 마인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잠깐만, 레드리본군의 게로 박사가 만든 인조인간도 16호, 17호, 18호 이랬는데 감마 1호, 2호, 레드리본군 뭔가 수상하지 않아요? 이 그림을 보면 마치 감마 1호, 2호에게 손오공, 베지터 부부는 나쁜 놈들이다, 정의의 히어로인 너희들이 없애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밖에 보이지 않죠.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박사로 보이는 남자와 옷 색이 비슷하거든요. 사실 동일 인물인데 자신을 인조인간으로 개조한
패턴인지 아니면은 이 사람의 아들일 수도 있고요. 조금 주목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영상 마지막에 사탄의 모습도 보이거든요. 세상은 미스터 사탄을 영웅이라 생각하고 있으니까 당연할지도 모르겠는데 뭐랄까 우프다. 5번째, 토리야마가 말한 극장판에서 활약할 의외의 인물은 드래곤볼 슈퍼 극장판 슈퍼 히어로가 처음에 발표되고 토리야마의 메시지가 공개되었는데요. 의외의 인물이 활약한다는 언급이 있었는데 이번 발표를 보니까 피콜로와 팡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다만 슈에이샤의 이그제큐티브 프로듀서 이오쿠가 생각하기에 팡과 피콜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토리야마가 누구를 이야기하는지는 100% 알 수는 없어요. 또한 이번 극장판에서는 피콜로가 팡을 수행시켜준다고 하는데 오반과 피콜로의 스승 제자 또는 아빠와 아들 같은 관계에서 이제는 팡과 피콜로가 스승과 제자 또는 할아버지와 손녀 같은 관계로 이어가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이런 이야기는 정말 생각만 해도 흐뭇해지긴 개뿔이. 피콜로 떡상 좀 시켜줘. 6번째, 브로리 등장 하나. 손오공과 손오반의 성우 노자와씨가 말하기에 이번 극장판이 다른 극장판과 크게 다른 점이 손오반 가족 이야기가 나온다는 점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번 작품의 포커스는 손오공이 아닐지도 모르겠다 싶었습니다. 또한 피콜로의 성우분이죠, 후루카와씨가 말하기에 이번 작품은 드라마 파트와 액션 파트가 밸런스가 좋다고 합니다. 한 장면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봐도 손오공이 지구가 아닌 곳에 있고요. 그리고 또 누가 보이시나요? 다음 프레임을 보면 또 이런 색도 보여요. 정말 한순간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봐도 브로리입니다. 원작에서 부르마와 손오공이 못 본 지 5년 정도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래노라 편 이후 손오공은 계속해서 브로리와 대련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이번 극장판 제목처럼 손오공과 브로리에게도 어떤 작은 이벤트가 있어서 우주의 영웅이 되는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래노라 편 이후에 손오공은 지구에 오지 않고 브로리와 대련을 하면서 지냈다, 뭐 이런 설정으로 가는 것 같아요. 와, 드래곤볼 슈퍼와 브로리, 거기다 드래곤볼 원작까지 이걸 이렇게 연결시키네요. 잘하면 2마리의 토끼 한 번에 잡겠는데요. 7번째, 이번 극장판은 원작 이후의 이야기 아니면 이전의 이야기? 이번 극장판에 대한 질문을 답하는 코너에서 이번 극장판이 원작 이후의 이야기냐 이전의 이야기냐, 그리고 그래노라 편 이후에서 제28회 천하제일 무술대회 사이의 이야기냐 하는 2가지의 질문이 있었는데요. 조금 애매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만족할 만한 대답을 얻었습니다. 우선 드래곤볼 슈퍼는 마인부 편 이후 10년의 이야기를 그린 것이고 토리야마 아키라가 생각한 것이기 때문에 정사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야기는 드래곤볼 슈퍼 브로리 이후의 이야기이고 제28회 천하제일 무술대회 이전의 이야기이다. 그러니까 이번 극장판이 아직 원작의 엔딩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팡의 나이로 판단했을 때 브로리 편 직후의 이야기는 말이 안 되고 아마도 그래노라 편 이후 원작 엔딩과 매우 비슷한 시기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8번째, 이번 드래곤볼 슈퍼 히어로 극장판이 가진 의미. 드래곤볼 슈퍼 브로리와 마찬가지로 이번 드래곤볼 슈퍼 히어로도 정사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드래곤볼 슈퍼 극장판은 정사라고 봐도 안전할 것 같고요. 또 이오쿠 씨가 말하기에 드래곤볼 극장판은 새로운 드래곤볼을 본다는 것으로 제공하고 싶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기존 캐릭터들의 빌런 하나 추가해서 있으나 없으나 하는 이야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드래곤볼의 새로운 것을 극장판을 통해 소개해 주겠다는 의미 같습니다. 예를 들면 신가신, 부활의 F는 조금 애매하기는 하지만 슈퍼사이어인 각과 슈퍼사이어인 블루 그리고 파괴신이 등장을 했었고요. 브로리 편에서는 사이어인의 과거, 브로리, 오지터 등이 등장을 했었죠. 일본에는 감프크라는 단어가 있는데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지는 그런 영상을 만들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진기한 것을 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생각해봐도 예전 드래곤볼 극장판은 봐도 안 봐도 그만이었거든요. 이제는 극장판을 봐야 드래곤볼 세계관을 빠르게 그리고 제대로 알 수 있다,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돈도 벌고. 마지막으로 이번 감마 1호 2호 손오공 피콜로가 있는 이 포스터에 슈퍼 히어로라는 의미도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어떠신가요? 저는 이번 코미콘을 위해서 잠도 못 자고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대사를 메모해 두었어요. 우선 좋은 소식을 여러분께 빨리 알려드리고 싶어서 길게 이야기 못한 점 이해 부탁드리고요. 또 조만간 일현장서 라이브를 통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번에 추가로 공개된 드래곤볼 슈퍼 히어로의 정보 마음에 드시나요? 3D로 바뀐 새로운 애니메이션 스타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마 1호와 감마 2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생각도 알고 싶습니다. 댓글을 통해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이 아직이시라고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또한 멤버십 가입을 통해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주위에 드래곤볼을 좋아하는 지인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뉴욕 코미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 포스터를 한 장씩 나눠준다고 하는데, 와, 내가 이렇게까지 포스터를 가지고 싶은 적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멋집니다. 아, 정말 너무 억울해요. 나도 가고 싶다.